그리고 본인도 이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댄서 폴라 압둘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바로 키 때문에. 한시대를 풍미의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작년 9월쯤에 MCMO와 바비 브라운 특집을 연속으로 진행을 했었죠. 사실 딱 이때 이어갔으면 좋았을 아티스트가 한 명 더 있기는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고, 사실 저도 이분으로 그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하려다가 잠깐 조타수 좀 바꾸고 다시 돌아오는 게 낫겠다 해서 잠깐 방향을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번에 5개월 만에 드디어 특집을 진행하게 됐어요. 바비 브라운과 동시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단 3년 만에 6개의 곡을 빌보드 1위로 올린 폴라 압둘이에요. 아메리칸 아이돌을 보시던 분들이면 폴라를 방송인, 심사위원으로 아시기도 할 테고, 하지만 대다수 분들이 기억하는 폴라는 짧고 굵게 시대를 지배한 춤꾼이겠죠? 이렇게 보면 그냥 쉽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듯 하지만, 사실 당시 폴라는 작은 키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핸디캡을 안았던 사람이었어요. 치어리더부터 한 단계씩 올라가서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버린 건데, 19살부터 프로의 길을 걷고 26이 되어서야 가수의 꿈을 이룬 폴라 압둘의 이야기, 그 자초지종 이야기와 간략한 근황을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폴라는 가수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뭐가 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당장 위키피디아만 보셔도 폴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댄서이자 안무가, 그리고 배우이자 방송인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만능 엔터테이너 라고 불러도 좋을 듯 합니다. 본인이 어렸을 적 얘기를 하면 꼭 꺼내는 게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오거든요. 4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화를 봤다는 회상도 있고, 여기 주연인 진 켈리를 아주 존경해요. 춤도 노래도 연기도 다 되는 만능 그 자체, 할리우드 레전드 배우죠. Just singing in the rain, I'm laughing at clouds.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춤에 큰 관심을 보이고, 발레와 재즈, 그리고 탭댄스 등 각종 춤의 종류를 익히기 시작. 이 시기에 잠깐 폴라 압둘의 베이비시터 역할을 해준 사람이 마이클 볼튼이었다는 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당연히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댄스 캠프 장학금까지 받는 등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폴라는 나이 7살 때부터 나는 왜 남들처럼 날씬하지 않을까 자문하면서 살을 엄청나게 빼고 그랬다고. 그렇게 78년에는 인디 뮤지컬 영화에 캐스팅되죠. 이게 나이 16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폴라는 고등학생 때부터 치어리딩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길을 댄스로 굳혀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댄서 폴라 압둘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바로 키 때문에. 인터넷에 표기된 폴라 압둘의 키가 152cm인데 이거는 노력으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키가 요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회상인 거죠. 이때부터 굉장히 고난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오디션을 봐도 딱 겉모습만 보고 노래랑 춤을 보여줄 기회도 없이 잘리는 게 부지기수였대요. 그래서 좌절의 시간을 갖다가 일단 치어리더 친구들을 따라서 레이커걸에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농구팀 LA 레이커스의 치어리더를 레이커걸이라고 하죠. 이때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한 오디션에서 이미 떨어진 거를 이름만 슬쩍 바꿔서 재도전하고, 또 한 번 떨어진 거를 나가라는 거 무시하고 옷 갈아입고 또 재도전 해서 붙었다고 하는데, 정말 근성과 끈기의 아이콘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을 풀어나가요. 그리고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면서 거기서 금세 메인 안무가가 되고, 단순한 치어리딩이 아닌 역동적인 안무를 선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죠. LA 레이커스야 뭐 두말할 필요 없는 NBA 최고의 인기 구단 아닙니까? 그만큼 유명한 팬도 많고, 이때 폴라 압둘의 재능에 주목하는 가수가 바로 그 유명한 잭슨주인 거고요. 마이클과 제닛의 성신, 바로 그 잭슨. 형제 밴드 잭슨즈도 그 자체로 레전드 그룹인데, 폴라는 잭슨즈의 초이스를 받고 그룹의 안무를 짜주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넷 잭슨, 지지탑과 조지 마이클, 듀란 등 정말 많은 가수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렇게 폴라는 한 발짝 한 발짝 치어리더에서 쇼 비즈니스 업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안무가로서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도 진작에 수상하고, 그래서 이후로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안무도 많이 맡는 등 성공 가도를 막 달립니다. 아프리카 댄스로도 레전드를 찍기도 하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하지만 이때에도 계속 가수를 향한 꿈은 연걸어가고 있었다는 거. 폴라와 함께 일한 도나 썸머의 말을 들어보면 언젠간 폴라가 자기한테 나 노래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본인 꿈의 시작도 노래와 춤 모두 다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새에도 마치 주경야독처럼 낮에는 생업하고 밤에는 막 아낀 돈으로 자기 데모 테이프 만들고, 이 몇 년의 과정을 자넷 잭슨이 딱 버틸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줬대요. 이렇게 폴라가 마침내 버진 레코드와 계약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때 나이가 만으로 25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레이커 걸이 된 지 약 7년 만에 이룬 쾌거였죠. 그리고 데뷔곡 Knocked Out을 발매하고 또 Way That You Love Me를 또 내면서 소소하게 조그맣게 반응을 얻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소한 정도로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음반사 관계자가 폴라한테 와서는 폴라야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이랬다고 하고, 조금씩 이제 폴라를 손절할 준비를 하는데, 하지만 폴라한텐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던 거죠. 이 곡이 딱 들어가요. 이게 원래 피아니스트인 폴라 어머니가 자신의 지인의 지인, 즉 자기 어시스턴트의 남자친구한테 받아왔던 곡이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다 비웃고 쓰레기통에 던져넣은 거를 폴라가 이거 뭔가 있다 이러고 꺼내와가지고 귀엽고 자기 앨범에 실은 거라고, 음반사가 딱 B사이드 곡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싱글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원하는 두 곡을 먼저 싱글로 낼 테니까 그 다음은 이걸로 하자. 그리고 이게 빵 터지는 거죠. 한번 혈이 뚫린 폴라는 이후로 나오는 노래들로 연타석 홈런, 3연타석 홈런, 4연타석 홈런을 그냥 뻥뻥 때려버리는데, He's cold as ice. We got together, but when we get together, we have nothing but fun. 이렇게 곡 4개가 연속으로 빌보드 1위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노래가 좋은 덕에 라디오의 선택을 받았고, 거기에 폴라가 몇 년을 갈고 닦은 짬은 뮤비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폴라의 음악은 뮤직비디오랑 함께 봐야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Straight Up 뮤비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탭댄스로 막 기선잡을 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뮤비 내내 흑백 효과로 사람을 압도하죠. 이 뮤비를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26살 데이비드 핀처예요. 이후로 Forever Girl과 Cold Hearted 뮤비도 데이비드 핀처가 감독을 하는데, 뭐 Forever Girl은 영화배우 일라이저 우드의 데뷔작이고, 그리고 Cold Hearted 같은 경우는 영화 All That Jazz의 오마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핀처는 이후로도 마돈나의 보그 뮤직비디오를 감독하는 등 짱짱맨의 길을 걷다가 영화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배출하는 영화는 대표적으로 세븐과 파이트 클럽 등등. 근데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비는 이 새 뮤직비디오가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니뭐니 해도 핀처의 작품이 아닌 Opposite Attract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예요. To keep thing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Try to fight it, but I'm telling you, Jack, it's 여기서 폴라는 고양이 래퍼인 MC 스캣캣과 함께 하는데, 이거 보다 보면은 그냥 막 홀리듯이 막 계속 보게 되거든요. 약간 얼굴에 웃음기를 머금고. 저 이거 계속 보다가 랩 부분 안무는 지금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이거는 폴라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덕력을 그대로 실현한 뮤비였던 겁니다. 제가 아까 복선을 깔았었죠. 폴라 압둘은 진 켈리를 존경했다. 그래서 나는 진 켈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고. 그 진 켈리가 나온 영화 중에 닻을 올리고 라는 1945년 작품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진 켈리는 제리와 춤을 춥니다. 예, 톰과 제리에 나오는
그 만화 캐릭터 제리요. 그래서 래퍼를 고양이로 만들고 고양이 안무까지 직접 다 짜면서 뮤비를 완성. 그리고 진 켈리에게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진 켈리는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고 폴라는 그렇게 역대급 성덕이 된다는 이야기. Fancy stepping tonight. 이 어파시스타 트랙까지 빌보드 1위로 올라가면서 폴라는 데뷔 앨범에서만 무려 4개의 싱글을 빌보드 1위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폴라가 제쳤던 곡 중 하나가 또 자기 베이비시터였던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안무가가 아닌 가수로서 상을 휩쓸게 되고 이 폴라의 데뷔 앨범은 미국에서만 700만 장 넘게 팔린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대 구성과 안무는 완전히 DIY. 폴라는 마침내 유명해지겠다는 그 꿈을 이뤘어요. 이후의 목표는 이렇게 이룩한 성공을 일회성으로 남기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선보이면서 춤만 추는 폴라로 남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다음 앨범에서는 춤을 벗기로 합니다. 안 그래도 이때 1집의 몇몇 곡이 립싱크였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거든요. 이때 나오는 폴라의 후속 싱글이 바로 러쉬 러쉬입니다. 이거는 발라드 곡이었죠. 폴라는 의혹과 음해를 또 헤쳐나가면서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이때 월드 투어를 돌면서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고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오고 정확히 17일 뒤에 이 내한 공연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봐도 파문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예정대로 열리기를 했다는 기사도 있고 폭발물 설치 소동이 있어서 공연이 1시간가량 늦어졌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들 주목하셨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신 분들 진짜 개부러운데, 왜냐면은 그때 투어 영상을 보면 상당히 갈만한 가치가 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Right direction. Try to See the wisdom from mistakes in our past. 이때 내한 공연 가신 분들 계시면은 또 이제 댓글창에 썰 풀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 이때 폴라가 투어를 돌다가 만나는 인물이 바로 에밀리오 에스테베즈였던 거고요. 에밀리오가 호텔에 있던 폴라를 이제 꼬셨다라고 하죠. 둘은 1992년에 결혼에 꼬린, 제가 조찬클럽에 환장을 하는데 둘이 부부였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정점에 오른 것 같은 폴라. 하지만 정점이라는 건 사실 오르는 것보다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91년에 2집을 발매하고 폴라에게는 4년의 공백이 생겨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몇십 년을 압박 속에 살다가 기권을 선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10분 내내 노력파 폴라의 인생 역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엄청난 강박에 시달리면서 식단을 조절하고 굶다가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섭식장애를 앓았고 이때가 되어서야 재활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폴라는 20년간을 이런 섭식장애에 시달렸다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에밀리오와의 결혼도 2년 만인 1994년에 끝이 납니다. 지극히 음악 외적인 이유로 3집의 발매는 미뤄지고, 사실 나중에 밝히는 내용이지만 이때부터 이미 많이 다친 상태에서도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멀쩡한 척 춤추고 오는 일이 많았다고 하죠. 프로 정신을 극한으로 발휘했지만 그만큼 몸은 계속 상해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휴식의 시간은 사실 필수와도 같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폴라는 4년을 쉬고 95년에 3집을 내지만 이거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죠. My love is for real. Crazy cool when you. 나중에는 이 시절 자기가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풀었는데, 각종 수술과 반사성 교감 신경 위축증? 이라는 제가 잘 모르는 병도 있었고요. 그래서 진통제 중독에 시달렸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본인이 가장 후회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이런 고통을 알리지 않고 숨기려고만 했던 거라고, 완벽주의의 이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개종의 몇몇 부분은 과장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폴라가 일선에서 물러난 거는 건강 문제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로도 다시 컴백을
기획하기도 하지만 결국 무산이 되죠. 이 시기에 폴라가 또 자기 능력을 보여준 썰을 또 하나 풀어보자면은 그 당시에 폴라가 컴백을 위해 쓴 곡 중 하나가 그 카일리 미노그한테 갔어요. 카일리 측에서는 이거 우리가 부르면 괜찮겠다 이러고 그 곡의 템포를 조금 높이고 그리고 더 다듬어서 이 곡으로 만들어버립니다. Spinning around, move out of my way, baby, baby, baby. 2000년에 나온 이 노래는 카일리 미노그 부활의 신호탄이 되죠. 이후로 폴라는 더 이상 자기 앨범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 뒤로는 가수가 아닌 방송인으로 2002년부터 아메리칸 아이돌의 심사위원이 되면서 커리어의 부활을 알려요.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아메리칸 아이돌이 인생의 전환점을 주었다고 본인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싱어송라이터이자 댄서이자 안무가이자 배우이자 방송인 폴라 압둘이 탄생, 그리고 결국 2008년엔 12년 만에 싱글을 발매하고 2018년엔 27년 만에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면서 팬들의 갈증도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Lost the night and days like there's no tomorrow. Now tell me, do you really wanna love me forever? Straight up, now tell me. 항상 높은 곳을 받고 완벽해지고 싶었던 폴라 압둘. 최고가 되었지만 그만큼 많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노력과 근성이라는 단어로 이분의 인생을 요약하는 게 맞을 듯한데, 요즘은 또 SNS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근황을 보고 싶으시면 팔로우 하시면서 이렇게 캐치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수 폴라 압둘의 인생 역경 그리고 이외의 간략한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